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에 들어선 딸 자식 하나 둔 엄마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와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제 나이 20살이 되자마자 삼촌 손에 이끌려 어느 집의 며느리로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외동딸로 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던 제게 날벼락 같았던 그 사고는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어요.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화초처럼 살아온 저는 반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새침한 소녀였죠. 명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던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졸업식에 참석하러 오시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제 삶과 꿈은 산상조각이 났고 그 후로 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어요. 친척들은 저마다 부모님의 유산을 빼돌렸고 뒤늦게 제 부모님의 유산 소식을 접한 삼촌이 저를 뺐다시피 걷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도 진학할 수 없었죠. 아빠의 남동생이었던 삼촌은 저를 식모 부리듯이 부려먹으며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까지 탈탈 털어먹은 후에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아는 동생에게 빚진 걸 청산하는 조건으로 저를 시집 보낸 거였어요. 시집을 가서도 달라지지 않은 점은 제가 여전히 식모살이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덧붙여 원치 않아도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만이 달라진 점이었어요. 터널 속에 있는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은 있더군요. 그건 바로 제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였어요. 21살, 어린 나이에 낳은 자식이었지만 서툰 실력으로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제게 준 사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제 딸아이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 딸 얼굴을 볼 때면 모든 게 다 행복할 것만 같은 환상에 젖었고 뒤로 돌아보면 다시 어두운 컴컴한 현실을 직시하곤 했죠. 남편은 술, 도박, 여자 문제, 뭐 하나 빠짐없이 고루 갇힌 사람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박을 하거나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곤 했거든요. 저와 제 아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집에 여자를 불러들여 그 짓을 할 때면 제가 사람이 아닌 개랑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죠. 하루는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제게 도박에 쓸 돈을 구해오라며 협박을 했어요. 가족도 뭣도 없는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딸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무서운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 후로 기회를 틈타 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참으로 다행인 건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고 더더욱 천만다행인 건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방이 딸린 식당에 찾아가 일을 하며 딸아이를 키워나갔어요. 다음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딸아이의 이름을 바꿔 출생신고를 하고 제 이름도 개명하게 되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던 날엔 새로운 인생을 찾아 새 출발을 하는 기분에 마음이 벅차 눈물도 났네요. 내 한 몸 희생하더라도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몸이 아파도 일을 쉬지 않았고 열이 펄펄 끓는 날도 해열제로 버텨가며 다음날 장사를 준비하러 새벽 시장에 나간 적도 여러 번이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딸아이가 26살이 되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저 또한 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어 소소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을 볼 때면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힘든 시절들이 떠올라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딸아이는 참 고맙게도 너무도 바르게 예쁘게 커주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처럼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얼마나 잘 커주었는지 바른 생활 아가씨가 따로 없었죠. 그런 딸에게 바라는 점 하나가 있다면 착하고 성실한 남편감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사윗감이라며 한 남자를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며 딸의 사윗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사치스럽지 않은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는 남자친구를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 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동아리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거든요. 그런데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에 갔다가 처음 보는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유독 눈에 띄더랍니다. 노인분들께 말동무도 잘해주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단체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다가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게 되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이렇게 연이 닿았다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말한 그 남자는 평소 행실이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척 친절한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직장 내에서도 평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다만 그 사람이 워낙 검소하고 절약하는 성격이라 평소 돈을 잘 쓰지 않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말대로 참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딸 아이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온 날이었죠. 그의 잠바 주머니에 웬 비닐 장갑이 있길래 대신 버려주려고 했더니 어머니, 그거 제가 집에 가서 쓰려고 넣어둔 거예요. 사실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음식 쓰레기 버릴 때 쓴 건데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뒤집어서 보관했다가 집에서 다시 쓰려고요. 정훈 씨가 알뜰하다고만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알뜰하네요. 웬만한 가정주부 저리 가라네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정훈 씨 불 켜진 것도 다 끄고 다니고 안 쓰는 플러그도 다 뽑아놔. 게다가 월급의 90%는 적금 들어놓은 거 보면 완전 말 다 했지. 딸아이가 검소하고 알뜰한 남자를 사윗감으로 데려왔는데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부지런히 모아서 집도 사고 애도 키우려면 알뜰하게 사는 게 맞긴 한데 한편으로 제 딸아이도 돈 한 푼 마음 편히 못 쓰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아이는 오늘 데려온 남자친구를 제 남편감으로 이미 정했더라고요. 전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딸아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한 달 정도는 딸아이의 남편 자랑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알뜰한지 제게 시시콜콜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그런 자랑도 한 달이 지나자 하소연으로 바뀌더군요. 결혼 후에 딸은 경제권을 모두 남편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각자 월급의 80%는 저금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과금과 통신비, 보험금을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는데 그걸 둘로 나눠 각자 용돈으로 10만 원씩 쓰자고 했다네요. 딸은 10만 원이 애들 용돈 수준이라며 투덜거렸지만 남편의 저축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10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동료들 모임에도 자주 빠지게 되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어 늘 궁상맞은 생활을 해야 했나 봐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자기는 혼자서 몰래 나와 저렴한 밀가루 음식들만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딸아이가 커피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용돈이 부족해서 커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며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딸이 안쓰러웠던 저는 제 돈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게 됐고 검사 결과 철결핍성 빈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사이가 돈 아낀다고 고기를 안 사 먹어서 딸아이가 빈혈에 걸린 거였죠. 그런 딸이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창백한 얼굴로 말을 하는데 안쓰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주말에 사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위는 고기를 구워주니 세상 행복해하며 고기를 와구와구 먹더군요. 박서방, 실은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아무리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쓸 것들은 좀 써야 하지 않겠나. 우리 혜연이 얼굴 좀 보게. 애가 이렇게 창백해질 때까지 고기도 못 먹게 하면 어쩌나. 장모님, 저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저희 돈 모아서 집 사려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면 돈 못 모아요. 그리고 혜연이 고기 먹이는 건 장모님 내서 이렇게 가끔씩 와서 먹이면 안 될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혜연이 먹게 고기 사달라고 할게요.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자네가 신경 좀 쓰게. 솔직히 지들 잘 살자고 저러는 건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다시 딸아이를 만났는데 혈색이 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요즘 사위가 고기 좀 잘 사주냐 물으니 엄마, 이 박서방 그 구두쇠 얘기하지도 마. 나도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안 그러면 이러다 쓰러져 죽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나도 비상금 좀 만들어야지.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근데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야.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니, 뭐 그냥 알바 있어. 힘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알바인데 얘가 말도 못해. 너 설마 이상한 알바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나 뭘로 보고. 딸아이는 대충 얼버무리고는 이제 가봐야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젊은 것들이 아껴가며 참 열심히도 산다 생각하던 어느 날 박서방이 저희 집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는 제 딸아이를 찾더라고요. 장모님, 혹시 혜연이 못 보셨어요? 요즘 계속 주말에 나가는데 혹시 여기 왔나 해서요. 혜연이를 왜 우리 집에 와서 찾나? 장모님, 요즘 혜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새 나가면 자꾸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돼요. 글쎄, 모르겠네. 내가 한번 연락해 봄세. 수십 번을 전화한 후에야 딸아이와 통화가 되었어요. 제가 하도 많이 전화를 해서 딸도 걱정이 되었는지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전 딸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딸이 말한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사위와 함께 도착한 그곳은 소위 말하는 부잣집 동네였어요. 어느 한 전원주택에서 딸아이가 나오는데 흰 봉투를 들고 나오더군요. 사위는 딸에게 달려가 흰 봉투를 낚아채서는 얼른 봉투를 확인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왜 이래? 이리 내놔. 이거 내가, 나 알바한 돈이야. 알바? 이 집에서 당신이 무슨 알바를 했는데? 엄마는 왜 정훈 씨까지 데리고 왔어?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뻔히 알면서. 미안하다.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나저나 네가 여기서 무슨 알바를 한 거야? 말하기 싫었는데 나 사모님들 그림 그리는데 누드 모델 알바한 거야. 나라고 뭐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용돈은 10만 원밖에 안 되지. 하루하루 쪼들리지. 저번엔 감기 걸렸는데 약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생으로 버텼다고. 그러니까 당신 그 돈 내놔. 저는 딸이 누드 모델을 한다는 말에 가슴이 반쯤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알뜰한 사위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딸 처지가 속상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당신 정말 잘했어. 너무 기특해. 이 알바 완전 좋다.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사위를 뒤로 한 채 딸 손을 잡고 제 집으로 데려왔네요. 딸에게는 박서방이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냐고 물었어요. 딸아이는 사실 자기도 모른다면서 남편한테 물어봐야 잘 모으고 있단 말만 하지 얼마 모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준다며 자기도 통장을 못 봐서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딸아이가 사는 빌라로 가서 딸아이의 집을 뒤지게 되었어요. 사위와 딸은 회사에 나간 상태였고 전 딸아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장롱왕 깊숙한 곳에는 사위가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아둔 돈은커녕 카드값으로 나간 것만 잔뜩 찍혀 있었어요. 딸아이가 보낸 월급은 꼬박꼬박 찍혀 있는데 그 돈만큼 카드값이 매달 나가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통장 내역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안방 문 뒤로 숨었어요. 집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사위와 사돈 어른이었고 사돈 어른이 장을 봐왔는지 장바구니 가득 음식을 사왔더라고요. 아들 내외 먹이려고 장 좀 봐오셨나 보다 싶었는데 사위가 이 시간에 들어온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고 딸아이 말로도 아침에 불명 출근을 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전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죠. 흐리 아들 얼른 먹어. 네 마누라 없을 때 다 먹어 치우려면 시간 없다. 알았어 엄마. 그나저나 엄마 내가 준 카드는 잘 쓰고 있지? 그럼.
네 덕에 엄마 요새 돈 걱정 없이 살잖아. 그동안 돈 없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엔 친구들도 만나고 한턱 쏘면서 사니까 아주 살맛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봉사활동하는 곳에 착한 애들 많다고 했잖아. 이런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속이기도 쉽다니까. 이거야말로 완전 누워서 떡 먹기지. 결혼하기 잘했지? 나도 일 안 하고 편히 쉬고 얼마나 좋아. 사돈 어른은 그 말에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치면서 고기를 처먹는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문자로 회사 끝나는 대로 당장 신혼집으로 오라고 했고 안방 문을 발로 박차고 나가 그들이 먹는 고기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동안 우리 혜연이 등골 빼먹고 니들은 여기서 희희낙낙 고기 뜯어먹고 있냐? 우리 딸은 고기 못 먹어서 옷까지 벗어가며 알바하고 들어오는데 박서방 자네는 고기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나? 자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그놈과 여편네는 아주 당당하게도 말하더군요. 해보세요, 사돈.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나 정도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안 그랬으면 무단 침입으로 당장 신고했어요. 해보세요, 아줌마. 어디다 대고 교양 운운이야. 당신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 당신 아들이랑 짜고 내 딸 돈 나오는 기계 취급했어? 잔말 말고 내 딸이 지금까지 벌어온 월급 다 내놔. 장모님 오해세요. 엄마랑은 편히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고 사실 제가 지난달부터 실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직 좋아하네. 내가 자네 통장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자네 결혼하고 2달 있다가 그만뒀잖아. 내 말이 틀려? 바로 그때 제 딸아이가 들어와 이 상황을 모두 듣게 되었고 딸아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배가 아팠는데 제 문자를 보고 반차를 쓰고 온 거였죠. 저는 딸아이가 쓰러지는 텅에 그들과 싸움을 멈추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사위도 구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급성 맹장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사위에게 입원 수송을 밟고 오라고 했는데 사위의 다음 행동에 모든 정내미가 떨어지게 되었죠. 저 장모님,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입원 수속은 장모님이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자네 내 딸 병원비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내 딸 병원비 내줄 돈은 없고 자네 엄마 카드 지워줄 돈은 있나? 자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그동안 자네 믿고 내 딸을 맡긴 내가 한심할 지경이네. 딸아이는 급히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칠 입원하며 몸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사위는 절 한없이 실망시켰어요. 제 딸이 입원한 당일만 얼굴을 비추고 그 다음 날부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딸아이는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었던 결혼 생활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무척 괴로워했어요. 딸아이가 충격받아 잘못 되기라도 할까봐 부모로서 걱정되는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퇴원할 날이 되었고 딸과 함께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엔 사위의 짐은 모두 없어져 있고 딸의 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와 딸은 너무 놀라 그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불과 이틀 전에 사위가 찾아와 만기였던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아이를 다독이며 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네요. 그 후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적은 돈이지만 위자료도 받고 전세금도 딸아이가 낸 만큼 돌려받은 후 딸아이의 결혼 생활은 끝을 내게 되었죠. 딸과 함께 법정에서 나오는데 딸아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착하게만 살아온 제 딸이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늘이 원망스러웠네요. 법원에서 나와 걷다 보니 복권 판매점이 있길래 딸의 기분도 풀어줄 겸 복권이나 한번 사보자고 했어요. 딸아이에게 이혼 축하 선물이라며 즉석 복권 10장을 손에 쥐어주었죠. 그러자 딸은 힘없는 목소리로 나처럼 운 없는 인간은 이런 것도 안 될 거야. 그치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운이 없긴 왜 없어. 결혼 1년 만에
애 없이 저런 놈이랑 일찌감치 헤어진 걸 다행으로 여기고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담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거 긁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꽝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도 큰 의미 두지 말고 재미삼아 긁어봐.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힘낼게. 그렇게 딸아이와 마주보며 웃고 난 후 나눠 가진 복권을 긁어보는데 드라마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 딸아이가 긁은 첫 번째 복권이 무려 1등에 당첨된 거였죠. 저와 제 딸아이는 너무 놀라 복권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서로 이게 진짜 맞는 거냐며 묻고 또 물었어요. 딸아이의 당첨금은 무려 5억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복권을 각자 10장씩 사서 긁었는데 저는 2,000원 당첨되고 제 딸아이는 무려 5억이 당첨된 것이었죠. 복권 판매점 아저씨도 제 딸에게 운수 대통이라며 축하해줬고 그 소리에 복권을 사러 온 몇몇 사람들도 제 딸을 축하해줬어요. 때마침 뒤늦게 법원에서 나오던 사위가 딸아이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딸아이는 보란듯이 복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네. 5억이면 내가 수십 년을 모아야 버는 돈인데 나랑 헤어져서 정말 고맙다. 그놈은 딸아이가 들고 있는 복권을 보자 눈빛이 변했고 약간 돈에 홀린 듯한 무서운 얼굴로 제 딸아이에게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제 당신 용돈 제대로 줄게. 그래, 큰맘 먹고 30. 아니, 그냥 자기가 통장 관리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네,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자네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내 딸이 돈으로만 보이나? 자네가 쓸 돈은 자네가 벌어서 쓰게. 그리고 앞으로 내 딸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말게나. 저는 그놈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후 딸아이의 손을 잡고 뒤돌아 쌩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후로 그놈은 딸네 집에 찾아와 다시 잘해보자고 했고 저와 딸은 빌라를 나와 다른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를 그놈이 또 다른 여자를 홀려서 등쳐먹고 사는 건 아닌지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제 딸은 그 후로 성실하게 일하며 커리어를 쌓기에 열심히 해요. 이제 남자는 질렸다며 쳐다도 안 보는데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때가 되면 진정한 인연이 나타나겠거니 하며 마음 놓고 있어요. 살다 보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닌데 돈이 전부라고 믿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내 가족, 내 가정이 화목한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다 보면 불명 잃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길 바라며 제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